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5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하며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상 첫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방류 결정 배경, 여당과 야당의 의견 대립, 국민 여론과 정부의 보완책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난달에 방류를 시작하면서 요즘 뜨거운 이슈죠. 네, 그렇죠. 지난달 24일부터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오늘이 방류 13일째 되는 날인데요. 벌써 13일이 지났군요. 오염수 생성 배경부터 방류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후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오염수 처리를 시작했고요. 해양 방류가 가장 단기간에 저렴한 방법이기에 21년 4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방류 결정 2년 4개월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염수 200톤 방류를 시작했어요. 근데 방류 결정은 일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방사성 물질이다 보니까 방류 결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의 바다 방류를 지지했고요. 일본은 1030m의 해저터널 등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7월에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4일에) 200톤 방류를 시작하고 오늘이 13일째니까 현재는 거의 6,000톤가량의 오염수가 방류됐겠네요? 네, 맞아요. 하루에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이 방류될 것이고요. 24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만 톤이 넘는데 오염수 2.3%밖에 안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오염수 전체를 방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네, 현재 133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나뉘어 보관돼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기간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이 걸려도 처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고요. 30년이라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군요. 어떻게 방류가 되고 있는지 방류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이 알프스로 정화해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 농도를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 해수를 이용해 100배 희석한 후 1km 정도의 해저 터널을 거쳐 방류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계획대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면 오염수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 왜 방사능 사고가 당장 몇 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일컫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사고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방류를 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럼 여기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이야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몇십 년 뒤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는데 우리 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심지어 유튜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올렸잖아요. 일본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먹기가 좀 그래요. 안전하다는 결과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국민을 위한 선택일까요? 기자님, 안전 기준에 부합해도 수십 년 후의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창학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방류가 잘 되고 못 됐다고 할 결정이 아니며 사과할 사안 또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렇군요.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일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거네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계 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희석은 오염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재 오염수 보관 장치가 언제 녹슬어 망가질지 모르기에 오염수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확실한 통제 하에서 바다 방류를 결정한 것이죠. 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통제가 될 때 조금씩 방류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방류 말고 오염수를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에 희석하는 방법이 오염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땅속에 묻거나 끓여서 공기 중으로 날리는 방법이 방류와 함께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는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방류를 결정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현재 여론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이 상당수던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명예교수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몇 달 만에 제주도에 도착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4, 5년 뒤 우리 영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해한다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초대형 사고였잖아요. 그걸 수습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비난하는 건 일본 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렸던 거고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라고 다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도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요? 분명 민주당이 방류를 규탄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부의 입장과 학계 의견을 들어보니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17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편을 들어 일본을 홍보하고 비판하는 국민을 사법 조치하겠다고 하는 게 가당치 않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야당의 행보는 어떠한가요? 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정부 입장과 같으면 과학이고 다르면 괴담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며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야당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학계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제 전문가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전문가가 있지만 위험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독일 킬대학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심층에 가라앉은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7개월에서 1년이고 삼중수소보다 무거운 플루토늄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분명 한반도까지 도달하려면 4,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7개월이라뇨.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까지 다르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당시에 후쿠시마 제1 원전 단지에 침수가 됐습니다. 원자로가 폭발을 해서 사고가 나는 가장 위험한 형태를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것이죠. 후쿠시마 제1원전 단지에는 원전이 4개나 있었는데 그중에 3개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원전 단지 밑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가두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 3, 4년 전부터 필요성을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절차를 거쳐서 올해 2023년 8월 24일 날 첫 방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굳이 해양 투기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싼 거죠.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경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것이에요.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고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자산인데 이런 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 너나 없이 바다를 또 쓰레기장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예요. 처리수라고 하는 건 마치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인데 그걸 그냥 처리수 그러면 처리됐으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국민들을 또하는 표현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들도 따라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니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 여론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후의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방류를 시작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중국과 다르게 체인적 국가인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인적 국가인 중국 정부의 결정과 우리 정부가 더 대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클 수밖에 없나 봅니다. 기자님, 제가 기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200만여 명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뜻을 전했지만 정부는 답이 없었어요. 방류 개시 4일째를 맞은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5만여 명이 방류를 멈추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서명운동이 진행됐던 것만 알았는데 집회도 열렸었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현재 석방되었지만 지난 24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방류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16명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연행이 있었던 점과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세금을 들여 유튜브에 광고를 시작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특히 어민들과 수산물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곧 추석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수산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시기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수산물 소비량 변화에 대한 질문에 국민 72%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이에 이번 달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하던 어민들과 상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넘겼다고 한시름 놨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겠군요. 정부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세운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조성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분노를 사긴 했지만 광고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정부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곳을 관찰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등 8개의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 그 외 지역식품은 수입 때마다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에 파견해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어요. 비록 오염수 방류라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주제다 보니 흥미로워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양측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 어느 쪽이 맞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이미 방류가 시작됐으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쟁은 멈추고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슛동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3기 보도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이하은,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최지미, 진행에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 제53기 보도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이하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5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